요 근래 전셋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세 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20대, 30대라는 점입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 이러한 전세 사기는 굉장히 큰 피해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돈탐정 사무소에서는 전세 사기의 다양한 유형과 그 대비책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깡통전세입니다.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들이 모두 월세라고 새로운 계약자를 안심시킵니다. 새로운 계약자는 그 말을 듣고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세보증금을 입금하고 나니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이 전부 전세였다면, 심지어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이 건물 가액보다 크다면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은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전입신고와 우선변제권을 활용한 사기 유형입니다. 세입자는 9월 15일 날 전입을 하고 그날 바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계약한 직후 은행에 가서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우선변제권은 은행에 먼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은 신고한 다음 날 공공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나는 은행보다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나의 보증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생깁니다.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입금하면 집주인은 제3자에게 집 명의와 수고비 명목의 보상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이 제3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고 이 대출금은 다시 집주인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집주인은 잠적하게 되고 이때 제3자는 대출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이중계약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종종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 계약서와 보증금을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세입자는 전세로 계약하고 집주인은 월세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공인중개사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탁회사를 이용한 사기 유형입니다. 집주인은 신탁회사에 자신의 집을 신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 집은 집주인의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계약관계에서도 건물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서를 썼을지언정 집주인은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신탁회사에서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표제부를 통해서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갑구에서는 계약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또한 신탁 원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내 보증금보다 먼저 권리가 생기는 선행 근저당권과 전세권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은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것보다 계약 직전 본인이 직접 발급 혹은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금 및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명의로 송금해야 하고,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기는 잔금일의 2일까지 지금 상태의 등기부 등본을 유지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해야겠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등 다양한 보증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SGI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보증보험료가 수십만 원 정도 들겠지만 나의 전세보증금 수천만 원을 생각한다면 아깝지 않은 금액입니다. 집주인이 가입해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형태의 전세보증 사기와 그에 대한 대비책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돈탐정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